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 연금술사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셨던 댓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읽으셨던 책 리스트나 추천하시는 책 영상을 올리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에 원하신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 드렸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영상입니다. 화면 속 댓글처럼 배당 연금술사 채널에선 책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 흥미로운 통계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바로 독서량과 소득 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3.9권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4권 정도씩은 읽었구나 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 수치에도 역시나 평균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작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성인의 비율은 57%였습니다. 연평균 3.9라는 숫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의 인원이 만들어낸 성과죠. 엄밀히 따지자면 책을 읽은 43%의 인원 중에서도 독서량 3권 이하인 사람은 제외해야 합니다. 결국 그 소수의 사람이 3.9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서 평균치를 끌어올렸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본인 의지로 경제서적을 읽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도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숫자일 겁니다. 그 소수의 독자가 아마도 다수의 경제서적을 읽고 있을 겁니다. 댓글로 경제서적을 언급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그런 분들이시겠죠. 작년 기준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독서율은 54.7%로 평균 이상이었던 반면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독서율은 고작 9.8%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많으니 책도 많이 읽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독서량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역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대다수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반대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도 시간이 많아서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겠죠. 참고로 저는 독서 활동도 일종의 투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클 것이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과 도서 비용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것이죠. 결국 현재의 시간을 써서 더 많은 미래의 시간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안 읽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대신 책을 읽는 것이고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책 읽기를 포기한 대신 다른 무언가로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일 뿐 시간 총량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할 것이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해낼 겁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면 생산적인 일들로만 하루를 가득 채워 나가게 될 겁니다. 단순히 많은 독서량이 높은 소득 수준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선순위를 바꾸어 더 생산적인 일들로 주어진 시간을 가득 채워 나가는 습관이 더 높은 소득 수준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입니다. 경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공부용 도서로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단편적인 유튜브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책 중간중간 실제 경제신문에 담겼던 내용을 예시자료로 활용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수많은 경제 용어를 이해하고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경제 교과서 같은 책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속성과 돈의 심리학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들이라 읽어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미 읽은 책인데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특히 투자 관련 서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읽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읽어도 될 것 같은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습니다. 반면 여러 번 다시 읽고 싶은 책은 구입해서 읽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을 세어보니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도서만 80권 정도를 사서 읽었습니다. 제대로 세어보지 않았지만 빌려 읽거나 도서관에 가서 읽은 책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매한 책엔 밑줄을 긋고 메모를 최대한 많이 해둡니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읽었을 때 제가 그은 밑줄과 메모를 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 책처럼 깨끗이 읽을 거면 굳이 사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돈의 속성과 돈의 심리학은 제가 동생에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로잡는 게 투자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중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1600mm나 되지만 아무 식물도 키울 수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만 비가 오기 때문이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적당한 돈의 힘이 불규칙하게 크게 들어오는 돈의 힘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돈에도 질이 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당연금 시스템을 매달 배당금이 입금되는 월배당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책을 읽으면서 하나라도 느끼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셨어도 또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에 모건 하우절의 신작 불변의 법칙이 국내에 출간되었는데 둘 중 하나만 읽으실 거라면 저는 돈의 심리학을 추천합니다. 불변의 법칙도 좋은 책이었지만 투자하면서 마음을 잡을 때 불변의 법칙보단 돈의 심리학을 더 자주 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란 점 참고 바랍니다. 시간만 된다면 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읽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이 내용이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가장 뻔하게 느껴지는 그 내용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행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투자 대가들의 책엔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려 있습니다. 투자 입문 단계에서 읽을 투자 대가의 책을 딱 두 권만 꼽자면 저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과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 출간된 책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유행을 타지 않는 좋은 정보임을 의미합니다. 유행에 맞춰 출간되고 1년 이내에 사라져버리는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신간에 담겨있는 종목에 현혹되어 그 종목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오래전 책을 읽으면 과거에 언급된 종목에 현혹될 일도 없고 그 종목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공부하기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월가의 영웅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팁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소장하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점들을 꽤 많이 짚어주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기술이나 지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라. 주식의 단기 등락을 무시하라. 주식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경제를 예측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을 예측해도 소용없다.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을 피하라. 연 성장률이 60%인 기업은 경계하라. 사업 다각화를 믿지 마라. 대개 사업 다악화로 귀결된다. 의심스러우면 투자를 연기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서두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새 종목을 고를 때 적어도 새 냉장고를 고르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자에 대한 생각은 하워드 막스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20개의 원칙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꼭 지키고 있는 3가지 원칙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마라. 3가지로 끝내려 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방어적으로 투자하라. 하워드 막스가 말한 방어적 투자를 오해하시지 않도록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죠. 방어가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 정도로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다. 방어는 플러스 요소를 포함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소를 배제하고 간헐적인 기지의 번뜩임보다는 일관되지만 적당한 프로세스를 통해 더 큰 수익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번 곱씹어 볼수록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S&P 500과 같은 지수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도 소개해드리죠. 지수 ETF에 투자하실 거라면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인 존 보글이 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존 보글 책 한 권 정도는 꼭 소장하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내용도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솔직히 여러 번 읽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스트 킵 바잉이라는 책을 읽으며 적립식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다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스트 킵 바잉, 그냥 계속 사라. 제목이 이 책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인덱스 투자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버턴 마이킬의 랜덤워크 투자 수업, 찰스 앨리스의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이란 책도 있는데 입문자가 읽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담겨 있고 내용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추천까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이란 얇은 책이 있는데 S&P 500에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S&P 500 지수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얇고 내용도 쉬워서 꼭 구매하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서 가볍게 읽어보기 좋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재무제표 분석이겠죠. 재무제표에 관한 책들을 꽤 많이 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라는 책이 기본을 다질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2년에 하마터면 또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라는 개정판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2권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 책만 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함께 보시면 좋은 이유도 말씀드리죠. 담긴 내용과 설명 자체는 하마회계가 훨씬 상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어떤 탭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실제 기업 공시를 스스로 찾아 확인하는 것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책에서 전하는 정보와 이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 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자공시 100% 활용법까지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 운영자 이래양 님께서 쓰신 책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현재 절판이라 도서관에서 빌려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7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개정판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께선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라는 책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미국 기업 공시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다뤄준 책이 있다는 것에 감사의 따름입니다. 단 국내 기업 공시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된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셔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세계좌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좋은 책 2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댓글처럼 제가 쓴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가 입문자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인지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SA 계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세법이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고 투자 상품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읽어볼 가치가 없는 책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자 해당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대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책 2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서대리님의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서대리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연금 계좌를 이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해준 책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직업과 관련 없는 외부 활동이나 요청을 모두 거절하는 편인데 이 책을 감사히 잘 읽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서대리님의 2번째 책이 출간되었을 때 팬심을 담아서 추천사를 열심히 써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률이 생각보다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저는 책에 변경된 부분을 그때그때 기록해둡니다.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장 오른쪽 사진을 함께 볼까요? 중간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1년에 1200만원에서 10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쪽 책의 빈 공간에 2013년에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금액 한도가 늘어났으며 이미 10년째 유지된 상황이니 변경될 듯이라고 제 생각을 적어두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찾아보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기록해두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맞든 틀리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실제로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수령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변경된 부분을 수정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책값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라는 책입니다. 연금계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금계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책 구성이 친절하지 않은 편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신 분이 읽는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 다 언급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